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상담 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6월을 앞두고 오늘 하루의 시장도 잘 살펴봐야 할 텐데요. 미국에서는 상호 관세 다시금 일주일간 재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에서는 약간의 반전이 나타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속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전략 함께 세워가시죠.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맞춤형 상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은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제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 선물 시장이 급등이었었죠. 그러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뭐 상승 마감을 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라 오늘 좀 하락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에 좀 제법 올라왔죠. 주봉상 거의 코스피 기준으로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5일선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자리대가 뭐 갭이 있는 부분이 2670포인트예요. 이 자리대를 지지 라인대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이 78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도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싼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죠. 소위 말해서 저PBR 종목군들,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조정을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계속 돌고 있죠. 조선 쪽과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원자력 이쪽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쪽 섹터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순환매는 계속 돌고 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는 일단 삼성전자가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그냥 순환매가 좀 계속 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PBR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0.92배입니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못 올라가도 2800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괜찮습니다. 근데 조급하게 거래를 했다라면 아마 좋지는 않을 거예요. 시세의 흐름들을 보고 따라가는 전략을 취했다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주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상담을 해드리고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죠.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 그리고 유튜브를 활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접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 2가지 다 힘들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종목을 올리셔도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20% 장기로 봅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어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섹터죠. 우선 비중이 20%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조금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선 이제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월봉 차트는 다 밀릴 만큼 다 밀려 내려왔어요. 밀릴 만큼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다행인 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유상증자를 하죠. 유상증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유상증자는 필히 받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루머 얘기가 좀 있었어요. SK하고 뭐 포스코 퓨처엠하고 뭐 합병 뭐 이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그런 사항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121선을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121선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요 13만 원대 이 자리대겠죠. 이 자리대까지 일단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긴 측면으로 보셨으니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요 20만 원짜리대는 넘어설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20만 원 언저리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저는 또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죠. 그리고 실리콘의 함량을 높인 그런 부분들의 배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결국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캐즘이 돌파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얼추 이제 반영은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수출입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전지는 지난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꽉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20만 원 정도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 틈새 사이사이에 아마 이 등락 과정이 좀 계속 거칠 거예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평선을 모아놓고 난 이후에 시세 흐름들이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쪽 섹터는 요 구간대에 진입을 한 상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초입이 될지 중간이 될지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러한 과정들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필요성이 있겠죠. 유상증자를 좀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길게 보게 된다라면 기본 20만 원짜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카페24를 매수하셨어요. 44,500원. 카페24. 44,5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 중기 전망 듣고 싶습니다.
전망 좋죠. 실적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실적을 보면 급증을 했어요. 24년도부터, 그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약 한 40% 이상 성장할 거고, 그 다음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한 40% 정도를 더 성장을 해 나갈 것 같아요. 그 반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4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 자리대에서 지금 매수라고 15%를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횡보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이평선을 좀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미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요 자리대죠. 여기 요 자리대 4만 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4만 원 자리대라면 요 언저리, 요 전고점 언저리 부분들이잖아요. 요 자리대까지는 좀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급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4만 원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일단 잡아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선 요 지금 5월 초에 나왔던 요게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요게 조금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상황이라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번 되밀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61선 자리대죠. 53,000원대, 4,000원대.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티어를 매수를 하셨어요. 5,760원에 매수하셨네요. 플래티어를 한번 봅시다. 5,760원. 5,760원에 지금 비중이 5% 정도 매수를 하셨어요. 거래량이 없죠, 일단. 두 번째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23년도, 24년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인공지능, 요 AI를 갖다 붙이고 있고 AI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있어서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1년을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5,700원대의 비중이 6%. 추가 매수를 해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호가가 너무 좀 부실하고요. 그리고 이게 들썩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냥 요건 보유하셨다가 요 매수가 부근 때까지 한번 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 수렴 과정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한번 튀면 매수가 위로는 한번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저희 전문가님과 더 촘촘한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그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마음 AI 네, 마음 AI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21,500원에 10%.
네, 21,500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이번 주에 흐름이 좀 안 좋았고 또 거래량도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되셨을 것 같아요. 전화 잘 주셨고요. 전문가님께 바로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대로 좀 슈팅 쭉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정세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버님 이거 단기로 보셨나요? 네, 단기로 봤어요. 그러면 지금 2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21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요거 2만 원 깰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네, 안 몰라요. 그럼 다 대응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근데 전화를 그러면- 주신 이유는 뭐죠? 네네. 매도점을 좀 알고 싶어서. 마음의 AI가 인공지능 관련주인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지금 이게 시장이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이쪽으로 반등이 들어올 듯 순환매가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자금은 정책주들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라든가 저 PBR 종목군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지금 모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또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로 자금이 조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음의 AI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작년 말에서 연초까지 제법 좀 올랐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등락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요 19,000원대 초반 자리대까지도 일단 눌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 자리대까지도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요 23,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다시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만약에 안 깨진다고 하면 지금 요 자리대를 안 깬다고 하게 되면 26,000원 돌파 시도도 좀 나와줄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요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없이 늘어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이게 19,000원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22,000원 저리대 올라오게 되면 절반은 챙겨놓고 나머지만 저 26,000원 돌파를 하는지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다음은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를 매수하셨어요. 47,000원에 20%. 윤성 FNC를 한번 봅시다. 윤성 FNC도 2차전지 쪽 섹터죠. 우선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엔 삼성 쪽하고 대응을 잘 하고 있어요. 실적도 제법 나오고 있죠. 지금 LG 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셀업체들 쪽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조금 단점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이게 업황이 투자 심리가 확 돌아왔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삼성 쪽하고 협업을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 쪽은 여전히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2차 전지 쪽 섹터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지금 4만 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47,000원짜리대라면 못 사신 자리대가 아니에요. 못 사신 자리대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니까 시간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수익의 폭이 얼만큼의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2차전지 쪽 섹터는 이제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들도 좀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못 움직이는 게 관세라든가 법안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더더욱 더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계속 중국을 규제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쪽에서는 기회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정부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뭔가 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쪽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비중이 20% 비중이시라면 뭐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장세지만 그래도 시그널을 분명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시그널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포착해 보시죠.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1번 문자 상담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무림 PMP요. 네, 무림 PMP 매수가와 비중은요? 2,995원에 비중 10%. 네, 2,99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정배열 만들려고 영차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거래량만 좀 더 받쳐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의 시야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무림 PMP 본격 반등세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요거 언제 사셨어요? 2달 됐어요. 단기로 들어가셨죠? 네, 맞아요. 근데 왜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대응을 하셨어야죠. 예, 아직 차트 보는 거 아직 확실히 몰라갖고 앞전에 한 달 전에 스윙으로 조금 스윙 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네. 좀 걸리네요, 시간이. 무림 PMP가 지금 이게 참 이놈도 참 싼 주식이에요. 어떤 회사인지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제지 쪽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밸류가 낮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낮은 부분들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밸류업을. 네. 그죠? 그러면 네. 무림 PMP 같은 경우도 한번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얘가 요 3,200원, 3,300원 요 자리대가 매물이 좀 많아요. 요 구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네.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려있던 부분들이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만하다 빠지고 올라갈 만하다 빠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네. 지금은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데 네. 요거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배당도 이거 배당 한 번도 안 받으셨죠? 네, 근데 예전에 이 종목을 간혹가다 했던 종목이거든요. 배당도 받아보고 그래서 다시 보다가 또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길래 또 들어갔었거든요. 은행 적금 이게 지금 10%시잖아요. 네네. 은행 적금보다 많이 나와요, 얘가. 예, 맞아요. 은행 이자보다 많이 나오니까 네. 보유 한번 해보세요. 보유 한번 해보시고 요거 네. 3,300원 넘어가면 네. 그때 좀 챙기든가 하세요. 만약에 요거 그것까지는- 넘어가게 되면 네. 4,000원대까지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3,300원대 넘어가면 4,000원까지도 보인다. 그러하니 예. 그냥 은행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시고 조금 적지만 배당이 예. 좀 느긋하게 한번 보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여 방법 3가지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죠.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쪽으로도 상담이 많이 신청되고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유튜브에 IT쌤 PNS 지금 상담 들어와 있고요. 2,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라고 하셨습니다. 단기로 3월쯤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단기로 3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 처음 보는 회사예요. 이 회사명 바뀐 것 같은데 CQ센. 꼭 이렇게 이름 바꾸고 한번 해먹으려고 하죠. 실적이 이 회사가 나오는 회사인가요? 제가 봤을 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적자. 부채 비율 겁나게 많고요. 돈 없고요. 단기로 들어갔으면 손절을 쳤어야지 왜 안 했죠? 그것도 일단 궁금하네요. 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재무구조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 25%를 들어갈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요거 이제 이중바닥 슬슬 만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하니 반등 나오면 요 2,250원 위로 올라가면 조금씩 줄이세요. 그렇게 해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재수 없으면 중소형주들 한동안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 늘어야 돼요. 60조 넘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1조 원이나 또 빠져나갔어요. 그저께 기준으로. 그러면 이런 기업들 더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그거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반등 거래량 나서 2,2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요거 조금씩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 하세요. 다른 종목 우량한 거 많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도 한번 좀 볼게요. 다날을 좀 매수하셨네요. 다날 4,550원 4,550원 비중은 10% 손실 안 보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전자결제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한 번씩은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도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난 후에 지금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요 반등이 요거냐 아니면 지금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여기냐 요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겠죠. 고점 만들고 나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흔들림이 나와도 되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경쟁이 좀 치열하죠? 전자결제. 150억대, 160억대 했던 이 기업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뭔가 이 모멘텀 거리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들인데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있는 거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젠을 매수하셨네요. 10%를 매수하셨고 1,4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제약바이오. 제가 약해요. 제약바이오. 뭐요 이거? 1,400원. 1,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A프로젠. 뭐 실적 보나 안 보나 뻔하고요.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부채. 그나마 코스피네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하라는 말이 안 나오네요. 여기서 뭐 설마 더 빠지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증자를 때리거나 뭐랄거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차트는 돌리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거 추가 매수하시라는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유하시고요. 요거는 보니까 조그만 조막손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하니 1,000원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1,050원, 요 241선 위로 요 부근 오면 종목 교체하세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떤 뭐 재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라면 뭐 좀 더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반등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만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의 타이밍을 찾는 방법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전략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네. 가지고 오셨을까요? AB 프로 바이오요. 네, AB 프로바이오 매수가와 비중은요? 20%인데 네. 또 저기 1,700원 옛날에 한 6, 7년 코로나 때 이거 산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 가격들을 보니까 좀 많이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네요. 걱정도 그동안 아유, 많으셨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아, 좀 네네. 언제쯤 이 바닥권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되셨을 텐데 바로 전문가님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아, 전문가님, AB 감사합니다. 프로바이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까요? 이게 뭔가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아니, 먼저 번에 이제 전화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전화를 안 드렸거든. 근데 이거 제가 속이 터져서 이것 때문에 전화 드렸어요. 어머니, 예? 우리 회사 되게 좋은 회사예요? 네, 아니요. 안 좋아요. 근데 왜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때려 죽여도 떨어져는- 손실 보고 못 팔아 이거잖아요. 예, 이거 증자할 건데? 예. 아, 유상증자예요? 증자를 하든 뭐라든 할 것 같은데 돈 없어요, 이 회사. 아, 그래요? 뭐가 좋아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갖고 계셨어요? 뭐가 어떤 게 좋아서?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그때에는 이거를 뭐만 먹고 샀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을 탔어요, 조금씩. 그런데 지금 또 무슨, 저기 코로나 뭐 그런 거 온다 하니까, 혹시나 하고 이제 전화를 드려보는 거지. 팔든지, 무슨 뭐를 하든지 하려고.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예. 반등 나오면 이거 매도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네네. 다른 거 하나 추천해 주세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지금 대놓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어? 예? 전화 자주 주셨다며. 그럼 종목도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예, 예. 어? 전에 종목 예. 뭐 얘기해 줬어요, 제가? 시젠. 응? 시젠. 아, 시샘 말고 제가 어머님한테 종목 드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어머니 전부 다 코로나 이쪽으로 다 물렸네, 싹 다. 제가 그렇게 물렸어요, 그때. 왜 그랬대? 그래갖고 답답하네. 이 수술을 종목, 하고 이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이 돌아다니니까 종목 이게 어머니 그냥 예. 종목 교체하세요. 좀 좋은 주식으로 하세요. 좋은 주식으로. 네. 이거 반등 나오면 그냥 뭐 한 400원 가면 예. 매도하고 나오세요. 매도하시고 다른 거 사세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갖고 네. 메꾸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네. 그러니까 그냥 네. 죄송하지만 이게 비중이 또
20%라 아, 그렇죠. 손실이 좀 크기는 한데 예, 뭐 할 말은 해야죠 뭐. 하셔요. 종목 해줘야지. 교체하시라고. 네네. 400원 정도 오게 되면 매도하셔가지고 예,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예, 만약에 뭐 종목을 산다? 지금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예. 참 살만한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살만한 어디- 주식 뭐가 있을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테마주, 어머님 테마주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아니요, 전부 안 다 그래요. 시젠 막 이런 것만 들고 있지. 아니, 그거는 이제 다 팔고, 그거 끝들이 남은 거예요, 그게. 꼬투리 남은 게 비중이 20%요? 꼬투리 남은 아니, 게 비중이 시즌. 20%냐고. 아니, 시즌 같은 거. 시젠 같은 거? 예. 근데 지금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다 네.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드려요. 자, 일단은 나와 어머니 있어요. 그 좀 우량한 예. 종목으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타이밍이 제법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내가 이걸 사세요, 저걸 사세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지금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예. 요 가스공사, 아,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 아니면 예. 전력주들도 조정을 조금 더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 사 있어요. 에너지주 중에서는 예, SK 오션플랜트 네네. 요런 거나 지금 조금 매수해 놓고 밀리면 한 16,000원 정도에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면 네네. 괜찮을 거예요, 요런 것들은.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단기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소문내지 감사합니다. 마시고. 아시겠죠? 먼저 소문내지 말라는 거 제가 가스공사 샀어요. 예, 수고하세요. 그래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리죠. 자, 문자입니다. 대성 하이텍을 매수하셨어요. 5,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7%. 대성 하이텍이죠. 대성 하이텍. 나는 또 대성 파인텍인 줄 알았네요. 5,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5,900원이면 요것도 아마 대성 하이텍도 요때 사셨을 거예요. 요때.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왔는데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차트를 돌리고 있어요. 차트를 돌리고 있는데 잠깐 보자. 요거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일단 재무 구조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5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 장비, 반도체 장비, IT 부품 쪽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동 선반 쪽도 하고 있고. 근데 왜 실적이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주당 4,590원짜리고. 일단 지금 4,590원이면 이게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900원대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벗겨냈어요. 요 벗겨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등락 과정이 좀 더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등락 과정을 보일 건데 가급적이면 요 3,900원짜리 때를 안 깼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때를 안 깨게 되면 얘가 한 번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움직였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움직이면 요 매수가를 한 번쯤은 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주식 거래량도 제법 터지는 때가 있는데 49% 675, 43만 주, 720만 주, 유통물량 650만 주, 650만 주면 요것도 한번 손바뀜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요건 좀 가져가 보세요. 근데 제가 추가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회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어찌됐든 차트의 모습을 보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요 고점 여기에서 물려 있는 부분들을 한번 털기 위해서 6,000원 언저리 때 요거 한번 돌파 시도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나오세요. 이거는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시장 분석에 차트 분석 그리고 공시 분석까지 총체적인 분석들을 더해주고 계신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입니다. 계속해서 전략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1577-7451번 전화 주셔서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샵 008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한화오션이요. 네, 하나오션 매수가와 비중은요? 77,600원에 5%요. 네, 77,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시군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의 상황이기도 하죠. 거래량은 약간 말라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전문가님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오션 다시금 또 슈팅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저는 주주 현황도 보고 좀 탄탄한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요. 좀 내려가면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모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중기로 보고서 들어갔는데 중기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볼 수 있을까요? 중기,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간. 기간적으로는 금액적으로 네.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됐어요. 그러면 중기면 기간 얼마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6개월 이상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를 매수해서 여기서 따블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다음에 그 주주의 현황을 봤는데 네. 뭐 안전하다, 뭐 그렇게 안전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대주주가 있고 요 밑에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15.25%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네. 요거 다 매각 나올 거예요. 그래요? 요 매도 국민연금공단도 매각 일부 매각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 조선 섹터 중에 하나오션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HD 현대일당들 보라고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일단 안 보신 것 같고. 세 번째, 많이 올랐으면 일단 쉬어가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군함 사업도 하고 MRO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인정. 주가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 인정. 근데 만약에 여기서 3개월 횡보하고 4개월 횡보하는데 다른 쪽 섹터들이 막 움직이면 괜찮으시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좀 이렇게 오래오래 그냥 묻어두는 스타일이에요. 오래오래 묻어두는 스타일이에요? 네, 내려가더라도 그냥. 네네. 네. 배당도 받고.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배당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실 수 있으시다. 맞아요? 혹시? 저 배당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조금만 들어가 봤거든요. 내려가면은, 많이 내려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금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흔들리네요. 자, 마인드가. 자, 일단 전화 주신 분은 네네. 성향 자체는 단기 성향이에요. 단기 성향이에요. 여기서 배당을 못 받는다는, 지금 이제 길어야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배당 받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성향이세요. 자, 우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고,
지금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조금씩 모아갈 수도 있어 라고 하게 된다면 정책주를 보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지주사 있죠. 네.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정책주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아니면 홀딩스 같은 지주사라든가 이런 정책주들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나요? 네네네. 저는 만약에 그리고 조선 쪽을 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오션을 보는 게 아니라 HD 현대일당을 보는 게 더 나아요.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밸류가 더 싸요. 지금 얘보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8만 원대 위로는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7만 원을 깨는 조정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매수를 여기 상황에서 내버려 뒀다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 요 121선 자리대 있죠? 네. 요 자리대에서 일부 추가 매수하는 건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끌고 가게 된다면 다시 8만 원 위로 때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일부 챙겨놓고 나머지만 추가 상승 노리는 거.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 종목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시겠죠? 아, 네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못 다 해드린 상담은 또 다음 주에 이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오후장의 투자 포인트들 전문가님께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오후장이잖아요. 어떤 부분들 중요하게 보면 좋을까요? 자, 우선 오후장에는 아마 오늘 동시호가의 MSCI 리밸런싱이 좀 있을 거예요.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군들이 있죠. 거기다가 스몰캡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동시호가에 조금 변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환매가 좀 나옵니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구간에서 조선, 방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얼만큼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단타로 들어가는 거 뭐 인정. 혼자 대응할 수 있는 걸 인정.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 방송의 오후장 전략이나 얘기했을 때 저 에너지 쪽 섹터 분할로 모아가고 있으면 매수 시작했습니다라고까지 며칠 전에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이틀 전인가. 그죠? 오늘 흐름 나오잖아요. 순환매는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흐름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정책주들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 부분들은 맞지만 어찌됐든 지금 다음 정부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부양을 시키려는 의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순환매는 좀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순환매는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 너무 시장에 있어서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전 60조를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이게 60조가 넘어서게 되면 종목장이 좀 더 활발하게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이며 기관이며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스몰캡 쪼까란 것들 사겠냐고요. 쪼까란 것들 안 사죠. 중대형주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형주들이 못 움직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고객이 탁금이 한번 쫙 늘어나주면 그 중소형주 쪽으로도 한번 들어올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중대형주 쪽의 우량한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에너지 쪽 섹터들 태양광, 풍력 요런 애들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은 또 움직이는 게 다른 쪽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